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하게 좀 지켜볼 만한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파운데이션 X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일단 퓨처플레이라고 기존에 전통적으로 계속 스타트업에 투자하던 회사의 자회사고요. 퓨처플레이는 한 5년 동안 한 80여 개의 스타트업에 계속 투자를 했고, 파운데이션 X는 작년 초기에 설립이 돼서 한 1년 동안 20개 정도 프로젝트에 굉장히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파운데이션 X에서 일한 지 한 1년 정도 됐고, 그동안 진짜 매일같이 한 수백 개 정도 프로젝트를 많이 본 것 같아요. 투자한 것만 20개 정도는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느꼈던, 제가 느꼈던 것들, 좀 배웠던 전략들, 그리고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방법들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엑셀레이팅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이런 포트폴리오들이 있고, 이런 프로젝트들은 사실 대부분은 현재 블록체인 프로젝트 외에도 기존의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직 상장도 안 되고 천천히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이제 기존 비즈니스랑 같이 병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대다수고요. 상장된 거는 위에 스핀 프로토콜, 템포라이즈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포트폴리오에는 여러분이 좀 더 잘 아실 만한 왓챠의 컨텐츠 프로토콜이나 코스모 체인, 에어블록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ICO 투자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말씀드릴 과정은 주로 이제 기관에서 ICO 투자를 할 때 어떻게 기관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기관들을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떤 조건에서 투자를 하는지 이 생태계를 이해를 하시면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CO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ICO 투자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딜 소싱을 하게 되고, IR이라고 불리는 이제 프로젝트들이 와서 피칭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요. 그리고 팀 내에서 프로젝트들을 투자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은 계약 조건을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 투자금을 납입을 하고 토큰을 받고, 이렇게 나중에는 엑싯을 하게 되는 이런 기본적인 형태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딜 소싱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들은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기본적인 퀄리티는, 프로젝트의 퀄리티는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콜드콜이라고 이메일이나 전화나 텔레그램, 카카오톡 같이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연락 오는 곳들이 있어요. 대부분 프로젝트 이렇게 마케팅 회사를 통하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프로젝트들이 꽤 많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퀄리티가 많이 좋은 편은 아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컨퍼런스나 이벤트들, 행사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 프로젝트들, 해외 되게 유명한 프로젝트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컨퍼런스 같은 곳을 가면은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한국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되게 작아지다 보니까 요즘은 행사장 같은 곳에 가도 좀 좋은 프로젝트들을 만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작년같이 이렇게 서로 기관들도 그렇고 서로 네트워크하는 기회들을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 요즘은 블록체인 투자자들이 보통 행사장을 되게 많이 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냥 건너 들어오는 프로젝트들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더 행사 같은 곳에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고, 또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도 프로젝트들 많이 발굴을 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협력을 하기로 한 프로젝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상장 소식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견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신뢰할 수 있는 다른 투자자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건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행사 사진이고요. 그때 정말 해외
코리아 블록체인 위 때죠. 그때는 진짜 국내외에서 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행사를 다 많이들 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는 그냥 콜드콜로 그냥 무작위로 오는 이메일 형식은 뭐 이런 식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보통 투자자들과 같이 프로젝트들이 와서 이제 자기네 프로젝트들을 피칭하는 시간을 보통 가지게 돼요. 그래서 백서의 기본적인 구조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돼요. 이게 기본적인 구조라기보다는 그냥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전부 넣으면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뭐 비전, 뭐 이 사업을 하는 백그라운드, 문제, 해결 방안, 왜 블록체인이 필요한지, 토큰 이코노믹스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거버넌스라고 부르죠. 블록체인 내 이제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디테일들은 어떤 게 있고, 팀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파트너랑 어드바이저랑 같이 투자한 펀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토큰을 분배할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로드맵 이런 식으로 보통 백서들이 구성이 되고, 저희들도 대부분의 여기에 써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 중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보통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들 가장 딱 먼저 팀을 만났을 때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왜 프로젝트가 블록체인이 왜 필요한지, 이게 진짜 블록체인을 썼을 때 더 가치가 뭐 더해지는 부분이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고,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못하는 프로젝트들은 이제 대부분 펀딩 받기도 어렵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작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이제 마땅히 블록체인이 없어도 되는데 굳이 이제 펀딩만을 위해서 뭐 이런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들은 지금 개발도 잘 하기 힘들고, 왜냐면 애초에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었으니까 뭐 개발도 힘들고 다른 투자자들한테도 투자를 잘 못 받아서 팀이 와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5번의 경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ICO는 대부분 되게 초기 스타트업, 초기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진 건 거의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의 구성원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 팀에서도 뭐 그 도메인 놀리지가 있는지 되게 중요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억나는 팀 중에 하나는 어떤 무역 관련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한다는 곳이 있었는데, 그 구성원들 모두가 금융이나 뭐 블록체인 전문가 이런 팀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무역이라는 분야가 되게 보수적인 분야고 알아야 될 법들도 많고 그런 곳인데, 구성원들은 이런 무역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팀이 아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파트너스 스펠링이 잘못됐는데,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들이 이제 어떤 다른 비즈니스 파트너든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테라 같은 경우도 뭐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면 필요한 이런 비즈니스 구성원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트너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드바이저랑 같이 투자 펀드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일종의 그냥 쉽게 말해서 인증 마크 역할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상품을 샀을 때 인증 마크를 보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거든요. 이 제품이 믿을 수 있는지, 이 제품을 그냥 이 인증 마크만 보고 사도 되는지, 더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런 다른 그냥 제가 잘 알고 있는 기술을 되게 잘 아는 펀드가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기술을 검증됐겠구나 하고, 그냥 이제 저희들이 기술 좀 살펴보는 그런 리서치 단계를 바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다른 여타 프로세스 필요 없이.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된 내용들을 많이 보는데요. 뭐 문제는 어떻고 해결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기술적인 디테일들은 어떻게 구현을 할 건지,
사실 이런 기술적인 디테일 측면도 되게 중요한 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블록체인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서 이 팀이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토큰 이코노믹스나 가버넌스 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본 95% 이상의 프로젝트는 시작할 때 만들었던 토큰 이코노믹스를 쓰질 않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다 바꾸고, 거의 거버넌스 단도 사실상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그냥 사용할 만한 그냥 모범적인 사례다 할 만한 것들도 거의 없어서, 이런 영역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돼 가면서 좀 채워질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토큰 디스트리뷰션 계획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한데, 어느 정도의 할당량이 자기들이 가지고 어느 정도를 세일즈를 하고 파트너는 얼마나 주고 어드바이저는 얼마나 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기본적인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세일즈가 굉장히 그냥 개인들한테 세일즈가 굉장히 많이 됐다고 했을 때는 상장이 됐을 경우에 가격이 개인들은 비교적 가볍게 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유지하는데 좋지 않다는 가정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큰을 어떻게 분배할 건지 계획을 아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투자 검토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계약 조건들을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큰당 가격은 얼마를 책정을 할 건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마켓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또 나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 한 프로젝트가 왔는데 토큰 가격은 한 개당 1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개 이렇게 발행을 한다고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마켓캡이 100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냥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1000억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마켓캡상 랭킹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그런 마켓캡을 가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켓캡은 훨씬 작게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마켓캡을 고려한 토큰당 가격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보통 기관과 프로젝트가 협상을 할 때는 디스카운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초기에 들어올수록 디스카운트율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많이 할인을 하면은 디스카운트를 거의 반, 50%까지 할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빨리 들어가면 그 정도 되고 나중에 들어가면 6%,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디스카운트율을 적당히 적당히 이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수량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만큼 프로젝트에서 보통 다 받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프로젝트에서 한 20%의 투자금을 받는데 10%를 한 기관에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량을 협상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아래 힌트 체인은 그냥 예제로 넣어놓은 거고 저희들이랑 아무 상관없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는 보통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얼마나 금액을 어느 정도로 넣고 토큰의 가격은 어떻게 되고 디스카운트는 얼마나 받고, 그래서 디스카운트 받은 토큰의 가격은 얼마고, 이제 토큰의 숫자는 그래서 얼마고, 베스팅 피리어드는 어떻게 되는지, 베스팅이라면 토큰을 분배되는 방식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큰은 어떻게 분배를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로서도 사실 여기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어떤 투자자들이 들어왔고 어떤 투자자들의 락업 기간은 대략 어떻게 되고 베스팅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보통 다 알려주지는 않지만 처음에 초기 투자자로서 프로젝트랑 컨택을 했거나 하면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개인 투자자로서도 알 수 있으면은 굉장히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락업 기간 같은 경우는 보통 짧게, 굉장히 짧게 가면은 기간이 투자했을 때 뭐 3개월, 뭐 6개월 뭐 이 정도 걸리고요. 더 길게 했을 경우에 12개월, 뭐 거의 파운딩 멤버 같이 하면은 몇 년 단위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락업이 중요한 이유는 보통 이제 락업이 풀리면서 기관들이 그 물량을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시장에서 기관 뭐 덤핑 같은 걸 하기로 유명한 기관 같은 경우는 그 락업이 풀렸을 때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락업 기간 알 수 있으면은 뭐 아는 게 좋고, 아니면 추측이라도 뭐 3개월, 뭐 6개월 뭐 이렇게 추측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베스팅 방식은 이제 토큰의 분배를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할 거냐 이 말인데, 보통 요즘은 많이 취하는 게 뭐 한 달에 일정량을 분배를 하는 형식을 많이 취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뭐 락업이고 베스팅은 한 달마다 이제 풀리는 방식, 그렇게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예전에는 뭐 3개월 만에 뭐 절반이 풀리거나 이런 형식을 많이 취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매달 풀리는 방식으로 거의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 엑시트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거를 그냥 전부 다 동시에 이제 고려를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기관들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판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토큰에 대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고, 또 프로젝트들이랑 뭐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좀 더 프로젝트 입장에서 지금 뭐 토큰이 좀 물량이 지금 시장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 협의를 해서 좀 그냥, 왜냐하면 프로젝트랑 엑셀러레이터는 이제 서로 상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들이 원하는 것들을 보통 엑셀러레이터도 많이 이제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프로젝트들 입장에서 이거를 많이 물량이 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가지고 있어 달라고 하면은 그냥 계속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뭐 좋은 일들, 뭐 호재들, 쉽게 말해 호재들이라고 하죠. 그런 호재들이 있을 때는 가격도 오르고 그 유동량도 되게 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기관들에서 이제 토큰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뭐 이런 것들 없이도 지표를 보다가 지금쯤이면 가격이 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기관에서 투자를 하고 엑시트하는 그 한 사이클이 보통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이클이 사실 개인과 크게 다르진 않아서, 계약서 쓰고 뭐 이런 것만 빼면은 크게 다르진 않아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도, ICO 투자를 하실 때도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벤처 캐피탈이랑 기존 이제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방식과 크립토 펀드 방식을 좀 비교를 한 건데요. 왜 이제 기존에 있는 투자자들도 크립토 투자를 하게 됐냐고 하면은, 크립토 투자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기존의 벤처 캐피탈은 보통 투자를 하고 나면은 뭐 3년에서 길게는 뭐 10년까지 기다리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보통 걸리게 되고, 반면에 이제 크립토로 투자를 할 때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벤처 캐피탈은 기본적으로 지분 투자를 하고, 크립토 펀드에서는 토큰 투자, 뭐 지분 투자, 아니면 섞어서 같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엑시트할 때, 사실 엑시트할 때 벤처 캐피탈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엑시트할 때 뭐 IPO, M&A, 아니면 장외시장 이런 굉장히 제한된 방법들밖에 없어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방법도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벤처 캐피탈이 크게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왔을 때는 뭐 크립토 익스체인지, 거래소를 통해서 쉽게 엑시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시드 라운드, 뭐 시리즈 A, B, C 해서 기존 VC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대중이 아니라 굉장히 극소수의 기관들에 대해서만 투자를 받는다면은 블록체인 투자는
대부분 원타임, 그냥 한 번 투자를 받는 형식이 많고요. 그리고 대중들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많아서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쪽 투자를 하기 위한 자회사를 만들었고, 요즘에 이제 다른 투자 기관에서도 많이 크립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때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 아니면 뭐 기관도 똑같죠. 일단 상장된 프로젝트들의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순서를 따르게 되는데요. 프로젝트를 선정을 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정보를 모으고 토큰을 사고 엑시트하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나서 사실 BCD는 굳이 순서에 상관없이 이제 뭐 B를 했다가 C를 하고 C를 했다가 다시 B를 하고 뭐 조금 팔았다가 C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 프로젝트 각 이제 단계별로 이제 순서가 꼭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순서 상관없이 나열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각 단계별로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지, 어떤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선정하는 방법인데, 이건 사실 그냥 제가 찾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실 과정들만 해도 아마 한두 시간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이 개념들을 보시고 이제 각자 좀 독창적으로 발전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 투자 트렌드를 따르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초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콜 단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지배적인 프로토콜도 없을 때였고, 또 보통 프로토콜 단위 마켓캡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었기 때문에 작년 초, 재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콜 단의 프로젝트에 많이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는 좀 뎁 단의 프로젝트에 많이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는 좀 STO, 작년 말 정도죠. 작년 말에는 STO 관련 프로젝트들에 투자가 많이 됐었고, 최근에는 뭐 런치패드나 이런 거래소에서 IO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들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들을 따르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해봤던 방법인데, 저는 뭐 디사이퍼랑 학회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리서치를 계속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접해요. 근데 코인마켓캡을 한번 봤었는데, 뭐 1위부터 한 1000위까지 쭉 보다 보면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풀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뭐 명성에 비해서 그 시총이라거나 뭐 유통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달 전에 봤었을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룸네트워크나 뭐 체인링크 같은 것들은 굉장히 블록체인상 중요한 오라클 문제랑 뭐 사이드 체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안 알려졌어서 굉장히 시총이나 이런 것들이 낮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다 마켓캡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프로젝트들은 다 랭킹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뭐 제가 말했던 프로젝트들은 이미 많이 올라온 프로젝트들이고, 지금은 볼만한 거는 사실 국내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뭐 팀도 좋고, 제가 알기로는 만나봤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하는 프로젝트인데 마케팅이나 이런 걸 많이 안 해서 지금 시총이 아직 낮은 상태인 프로젝트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발견할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뭐 소개받는 방법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벤트 주입은 투자라고,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거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삼성 이제 암호화폐 지갑에 탑재되는 어플리케이션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이벤트들이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메인넷을 만드는 프로젝트나 메인넷이 이제 런치되기 직전인 프로젝트나 뭐 상장되기 직전인 프로젝트들, 그런 프로젝트들 이제
만약에 뭐 좋은 소식들을 먼저 알게 됐을 경우에 거기 앞뒤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표를 보는 방법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보는 방법도 있어요. 뭐 레딧이나 뭐 트위터,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코인판이나 뭐 코바 이런 곳들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뭐 특히 국내에서 뭐 코박이나 뭐 코인판 이런 경우는 보면은 사실 굉장히 노이즈, 소음이라고 할 만한 정보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헛소문도 많고. 그런데 누가 봐도 사실 이거는 아르바이트생이 광고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아니면 마케팅을 적용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좋은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에서 지금 마케팅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사실 바이럴 마케팅 하는데 돈이 꽤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사실 그 프로젝트에서 돈을 쓰면서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 뭐 어떤 단계에 있기 때문인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블록체인상 트랜잭션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또 투자할 만한 프로젝트를 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프로젝트가 어떤 거래소에 상장이 되기 직전이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되게 많은 양의 토큰을 거래소에 보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상장 직전의 프로젝트를 어쩌면 찾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메인넷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이제 스왑을 하기 위해 트랜잭션들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이제 찾을 수가 있고, 아니면 기관들한테 토큰을 분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사실 온체인상 트랜잭션이 남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상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트랜잭션들을 보고 어떤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혹시 이게 좋게 작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식처럼 블록체인 쪽에도 테마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때 STO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잘 됐었고, 뭐 삼성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잘 됐었고, 뭐 나중에도 뭐 아직 대기업들과 호재가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과 연관된 그런 프로젝트들, 그런 테마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테마로 이제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고르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사실 혹시 이 차트만 보고 무슨 코인인지 어떤 프로젝트인지 아시는 분은 없겠죠? 네, 이거는 코스모 체인인데 이게 넣어놓은 이유가 왜냐면은 여기서 제가 말했던 그 방식들이 되게 여러 번 적용될 수 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코스모 체인 쪽에서 뭐 다 발표된 내용이니까 공개된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아마 기관들한테 코스모 체인에서 투자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장내 투자를. 그래서 여기에 온체인 트랜잭션들이 아마 많이 일어났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투자를 받았던 것들이 여기 아마 온체인 트랜잭션을 보면은 나타날 것이고, 여기에 보면 상승하는 폭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때 삼성에서 이제 코스모 체인이 아마 탑재될 거다 했을 때 이렇게 아마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까지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거든요. 한번 떨어지는 게 있는데, 이건 업비트 상장이라는 그 소식이 나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까지 가격이 올랐다가 상장되자마자 가격이 이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갤럭시 S10에 탑재된 암호화폐 지갑에서 이제 코스모 어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죠. 그때 릴리즈가 되고 나서 이렇게 다시 가격이 올렸다. 그래서 보면 뭐 이벤트도 있고, 뭐 온체인 트랜잭션도 있고, 뭐 차트상도 뭐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들을 볼 수 있는 프로젝트라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런 형태만 찾으면 되겠네요. 네? 그런 형태만 찾으면 찾을 수 있으면요. 예. 찾을 수 있으면 찾기 위해서 이런 리서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 정보를 모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커뮤니티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방 같은 것도 꼭 들어가시면 좋아요. 왜냐면 거기에서 이제 제일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그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정보를 주거든요. 그리고 특히 유용하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저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 그 어떤 프로젝트 코인의 유통량 이런 것들을 사실 그냥 인터넷에서 치면 잘 안 나오는데 커뮤니티에 물어보면 답해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통량 같은 거는 계속 그거를 자기가 투자한 프로젝트면 트래킹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보시면 좋고 프로젝트에 직접 물어봐서 이제 답변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큰 구매를 하실 때는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문을 닫기도 하고 아니면 입출금을 막기도 해요. 최근에 더 겪은 일이라서 그런데 입출금을 막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거면은 대개는 이제 좀 대형 거래소를 이용을 하는 게 훨씬 낫겠죠. 토큰 구매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사실 토큰을 당장 언제 구매를 해야 될지 언제 투자를 해야 될지 뭐 알려주는 내용은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방법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도 뭐 5% 10%씩 차이 나는 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니까 지표 같은 거는 당연히 이제 공부를 좀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걸쳐서 토큰을 구매를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좋은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계속 그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가 이제 뭐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졌거나 했을 경우에 뭐 더 사서 평단가를 낮춘다고 하죠. 보통 그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그 전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투자를 했을 때는 그냥 어떤 대응도 못하고 그냥 무력하게 이렇게 쳐다만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좀 더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프로젝트에 그냥 다 그 프로젝트 토큰으로 이렇게 바꿔놨을 때는 그 프로젝트의 가격에 따라서 제 기분이 확 바뀔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토큰을 예를 들어서 사야 된다고 하는 거는 사실 기대감 때문이고 팔아야 된다고 하는 감정은 두려움 때문인데 그렇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이성적인 판단이 되게 과장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팔고 아니면 쉽게 사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사고 어느 정도 이제 현금 비중을 두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내용인데 단지 이제 프로젝트랑 협의하는 내용은 없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프로젝트들이랑 협의하는 과정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냥 마켓 트렌드라고 쓰긴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그래도 볼만한 트렌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트렌드가 되게 변하고 있죠. 이게 ICO 레이팅스의 차이인데 이게 ICO 금액이고 이게 파란 바가 ICO 금액이고 이 흰색 그래프가 성공한 ICO 프로젝트들의 수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5월 달쯤에 이렇게 됐고 이게 2월 달이거든요. 2월 달에 여기 있으니까 한 ICO 투자 자체는 한 95% 이상 감소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봤을 때는 사실 ICO 투자 기회가 되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주목할 만한 것들은 이 시기에 투자를 받은 프로젝트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있어요. 좀 조용한 프로젝트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내부에서는 다 개발하고 있고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투자를 받았던 프로젝트들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ICO 투자를 더 이상 이제 하기가 힘들게 되니까 최근에 취하고 있는 방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장에서 직접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이렇게 지분 투자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다른 펀드들도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투자를 하기로 했다. 뭐
그렇게 투자가 뭐 상장돼 있는 프로젝트도 투자를 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저희 포트폴리오라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 아마 그런 뉴스들이 나가는 프로젝트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너무 당연한 거지만 주목할 만한 트렌드는 이제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비즈니스 확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각 대기업들이 보면 재밌게도 이제 다 다른 방식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클레이튼이라고 이제 직접 메인넷을 만들고 되게 많은 프로젝트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좀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해 나가고 있고 네이버는 라인을 통해서 링크란 토큰을 만들고 여기서는 라인에서 직접 디앱들을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중앙에서 주도하는 형식으로 만들고 있고 삼성은 이제 하드웨어에 강점이 있으니까 암호화폐 지갑을 이제 탑재했죠. 지갑을 탑재를 하고 지금 계속 암호화폐 뭐 지갑 회사들이나 뭐 하드웨어 회사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는 뉴스 들려오고 또 디앱 같은 거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뭐 엔진이나 뭐 코스모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6월 말에 이제 클레이튼을 메인넷을 런치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제일 뭐 당연히 예상되는 거겠지만 아마 6월 달 메인넷이 런치되면은 당연히 파트너들 프로젝트들 꽤 많거든요. 그런 프로젝트들도 관심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런 파트너들, 상장된 파트너들 한번 지켜보는 거 좋을 것 같고 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프로젝트들이 여기 라인에서 발표한 공지에 따르면은 링크는 기본적으로 $5 이상의 가치는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이제 유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은 $5 이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갤럭시 S10에도 이제 암호화폐 지갑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뭐 코스모나 엔진 이런 것들만 있지만 당연히 더 추가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되는 어플리케이션들 관련한 프로젝트들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블록체인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좀 지난 자료긴 한데 이제 원래는 프로토콜들이 많았다면은 이제 작년 말부터는 거의 대부분 어플리케이션 단의 프로젝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의 프로젝트들이 뭐 클레이튼을 통하든지 이런 형식으로 많이 나올 거라서 프로젝트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DM 랭킹인데 24시간 유저가 2,000명, 1,700명, 1,000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 유저들이나 트랜잭션들을 옛날부터 계속 봐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많아진 사실 숫자거든요. 예전에도 이거는 수십 명만 돼도 10위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DM 랭킹.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유저들도 그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걸 알 수 있고 물론 굉장히 제한적이긴 해요. 영역 자체가. 보시면은 갬블링, 익스체인지 이런 거라서 굉장히 제한적이긴 한데 그래도 파이낸스도 있고 요즘은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갬블링이 많지만 갬블링이 사실 주사위나 그런 것들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게임에도 확률형 게임도 사실 그 시장에 나온 게임들 그냥 일반인들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게임들에도 사실 확률형 게임이나 그런 게임들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확률형 게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서 이제 그 파이낸스 관련해서 아까 커스터디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커스터디나 아니면은 랜딩이나 옵션 선물 파생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여기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말인데 그냥 좋은 말 같아서 써놨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투자를 즐긴다면 투자하는 게 재밌다면은 여러분은 돈을 벌지를 못할 겁니다. 좋은 투자는 지루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건데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리서치를 하고 공을 들여서 진짜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 제가 시간을 많이 들인 프로젝트는
잘 되는 것들을 많이 봤고, 그게 아니라 뭐 누가 그냥 좋다 아니면은 뭐 그래프가 막 급격히 오르고 있어서 그런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을 때는 그런 프로젝트 올라가면 사실 기분 좋잖아요. 그럴 때 사실 제일 재밌잖아요. 약간 갬블링 느낌이 나서. 근데 그런 투자를 했을 때는 사실 좋은 결과를 많이 저는 못 얻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 같아서 써놨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 메일이 뭐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이제 메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혹시 질문 지금 시간에서 2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간단하게요. 지금 20개 파운데이션 테스트에서요. 그 중에서 랭킹 1, 2, 3을 잡는다면 네, 어떤 건지, 그리고 거기 중에서 리버스가 있는지. 랭킹 1, 2, 3은 당연히 못 잡고요. 약간 그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랭킹 정하라는 것 같아서 아마 랭킹을 잡기 힘들 것 같고 그 포트폴리오 좀 보면 이거는 다 사실 엑셀러레이팅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리버스 ICO 형태예요. 그래서 뭐 템코랑 플러피만 빼면은 전부 원래 기존에 비즈니스가 있는 회사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퓨처플레이라는 회사가 그 전통적으로 계속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포트폴리오에 있는 프로젝트들 중에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에 투자를 많이 해서 아마 대부분 리버스 ICO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또 해도 되나요? 없으면 네. 예, 지금 IR 피칭할 때 통과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 단계가 어느 정도예요? 그리고 저기 이걸 거의 완성 단계에서 피칭하는 저희들은 굉장히 이른 단계에 투자하는 투자 기관이라서 거의 컨셉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물론 사실 데모까지 있으면 좀 선호하는 편인데 데모까지 있는 프로젝트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MVP 정도 나오면은 되게 선호받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럼 여기까지 했고요.